반박 자료를 냈어요. 국토부가.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약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임대차 분쟁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위원회로 가는 경우도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국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서울중앙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죠. 네, 여러분들 지금 주택임대차에 대한 조정위원회인데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정말 형식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 껴놓은 것처럼 한 명 내지 두 명이죠. 네, 사회복지사와 공인중개사가 같은 수준이죠. 예, 지금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얼뜻 보면 헷갈리겠죠. 어떤 조정위원회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럼 누가 많이 구성되어 있냐면 변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교수님들 9분 중에서도 7명이 법학대학원 출신의 그 법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46명, 그래서 73명 중에 46명, 한 60,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법조인으로 좀 채워진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들러리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수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편향돼서 변호사 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는 보니까 실제로 2017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소를 했는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6,700건 중 1,500건, 즉 23.2%만 조정이 성립되었고 나머지는 조정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립이 안 될까? 그냥 서로 간에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혼자 하더라도 5건 중에 한 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됐나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조정이 개시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잖아요. 피신청인이 조정을 불응하게 되면은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조정이 개시됐는데 나 싫어요, 난 그렇게 안 할래, 각하예요. 조정 결과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불수락,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불성립이에요.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분쟁조정위원회라면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법률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간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판결 받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응하거나 불수락하게 되면은 각하나 불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법무부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거 여태까지 이걸 안 했다는 게 전 신기합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둘 다 오케이, 만족스러운 정도의 조정이 성립돼야 할 때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성립률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하게 구성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고, 지금 법률적인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비중보다는 높아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호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부동산 연구소 출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회사 사장, 뭐 등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좀 하면서 그야말로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변호사만 써가지고 이럴 거면 변호사 협회에 맡기지, 이게 왜 조정위원회 별도로 구성한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하튼 지금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등록임대주택 2년간 10% 인상 가능. 저도 이제 저번에 영상 한번 찍었는데 국토부가 이런 자료를 발표해갖고 한번 발칵 뒤집혔었죠. 야, 2년간 5% 인상이 아니라 연간 5%, 2년간 10% 인상이 가능하느냐? 오히려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문제가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상률 제한을 걸어놨던 건데, 지금 2+2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오히려 2년에 5%밖에 못 올리는데,
근데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5% 올리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설명 반박 자료를 냈어요, 국토부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아예 써놨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용이 아니라 설명,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토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연간 5%, 2년간 10% 인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근데 그 전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 5% 인상,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세입자 배짱 정책, 소득세 무책 이런 기사가 막 뜨니까 국토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거예요. 자, 지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좀 법률적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죠. 특별법이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도요. 민법, 우리가 가장 통상적인 법령이 민법인데 민법에서는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런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도 또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상위법령이라는 게 아니라 적용을 먼저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인데 여기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법을 우선하지만 특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원래 일반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는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률적 해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특별법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럼 이걸 찾아보자 했더니 여기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얘네들도. 즉 주택임대사업자들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인, 임차인이에요. 이제 임차인이 6개월만 살았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6개월만 살고 나갈 줄 알고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이제 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세입자가 나 그냥 더 살래요. 그러면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법이 그래요. 2년은 그래요, 지금은 최근에 또 2+2년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 6개월 산다고 했다가 말 바꿔도 돼요, 임차인은. 말 바꾸고 난 그냥 2년 살래요. 오케이, 인정. 해줘야 돼.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6개월을 살기로 했는데 6개월 뒤에 정말 나가고 싶어 임차인이 나가도 돼요. 그죠? 6개월 결국 했으니까. 근데 더 살고 싶어. 더 살아도 돼요. 임차인 마음이에요. 임대인은 그게 안 되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2년간은.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4조 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그냥 봅니다. 1년 계약했더라도 그냥 2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같은 조 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 1년 살았어. 그리고 난 1년만 살고 나갈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주는 거고. 그쵸?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누가? 임차인만. 그리고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라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1년 단위 계약을 했어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얘가 임차인이 뭡니까? 1년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뭐 연장 계약 해야겠네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그러면은 요즘 시세가 올랐으니까 우리 5% 올립시다. 그러면 세입자가 오케이 5% 더 인상해서 1년 더 살게요.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가능한데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살고 갱신 안 해주고 나 1년 더 살고 2년 그냥 버티고 살래요. 현재 금액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임차인이 1년 뒤에 갱신하게 되면서 5% 인상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2년간 10%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 사실상 2년 적용받게 되고 결국은 임대차 상승도 2년 단위로 증액받는 꼴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불어 보도에서
등록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 분규에 따른 임차인의 협상력 약화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 1년 단위를 했어요. 나 1년 계약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1년 단위로 계약합시다. 라고 하고 1년 뒤에 말 바꾸면 돼요. 나 1년 더 살 건데? 이러면 임대인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버텨라. 너희 뒤에는 주임법과 민간임대특별법이 있으니까 그냥 2년 버티면 된다. 굳이 1년짜리를 감내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더불어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규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내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 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수용할 필요 없으니까 연단위 5% 인상도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실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부동산을 좀 초보자분들은 많이 헷갈릴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결론은 뭐다? 결론은 연단위 5% 인상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걸 수용한 그런 바보 같은 임차인은 없다. 그냥 법으로 인해서 2년을 보장받는데 굳이 1년 뒤에 그래 5%더 드릴게요.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연간 5% 상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2년간 10% 인상 가능한 끝, 세입자 배짱 전 세속주문책 이거는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요즘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하튼 전세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66주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는 나와서 이제 전세가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 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올라도 너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빨리 전세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맨날 전세 얘기만 하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